전기차 스타트업 루시드 모터스 주가가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네, 맞아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회사는 이제 곧 그래비티라는 아주 멋진 SUV 신차를 내놓을 거고 심지어 7분기 연속으로 차량 인도량도 늘었다고 발표했는데 말이에요. 근데 주가가 왜 이렇게 바닥을 기고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미스터리를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루시드의 주가, 이게 정말 절호의 매수 기회일지 아니면 절대 잡으면 안 되는 떨어지는 칼날일지 네.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이 회사의 재무 상태 그리고 생존 전략 속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바로 그 지점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숫자랑 실제 상황 사이에 괴리감이 있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핵심이 바로 그겁니다. 루시드가 생존을 위해서 마련했다는 그 재정적 안전망이라는 게 과연 정말 튼튼한 방어막인지 아니면 사실은 회사의 목을 쥘 수도 있는 위험한 올가미인지 말이죠. 특히 회사의 생존이랑 직결된 유동성 문제, 그리고 그 돈의 출처인 가장 큰 투자자를 둘러싼 양날의 검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퍼즐의 첫 번째 조각부터 맞춰보죠.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상황이 안 좋아진 걸까요? 분명히 긍정적인 소식도 들려오는데 시장의 반응은 뭐랄까 냉담하다 못해 싸늘하잖아요. 그게 바로 여러 악재가 동시에 터졌기 때문입니다. 흔히 말하는 퍼펙트 스톰이죠. 퍼펙트 스톰이요? 네. 우선 거시경제 환경 자체가 좋지 않았고요. 자동차 부품 수입에 대한 관세 문제도 있었고 전기차 관련 정책이나 규제도 계속 바뀌면서 불확실성을 키웠고요. 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한 방은 따로 있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한 방이요? 네, 바로 미국 영변 정부가 제공하던 7,500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1,000만 원에 달하는 전기차 세금 공제 혜택이 사라진 겁니다. 잠깐만요. 루시드 에어 같은 차는 기본 가격이 1억 원을 훌쩍 넘는 그런 럭셔리 세단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고가 차량을 사는 사람들한테 1,000만 원 정도 혜택이 없어지는 게 그렇게 큰 타격인가요? 그거 아주 예리한 질문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네. 하지만 심리적인 영향이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아무리 부유한 구매자라고 해도 같은 값이면 혜택을 받는 다른 경쟁 모델에 눈을 돌리게 되거든요. 특히 전기차 시장이 점점 더 치열해지는 상황에서는 이런 작은 차이가 구매 결정에 정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어차피 비싼 차인데 이게 아니라 이 돈이면 혜택 받는 다른 선택지도 있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인 가격 할인 효과보다 경쟁 구도에서 불리해진 게 더 커졌다는 의미군요. 바로 그거죠. 이런 상황에서 회사가 가만히 있진 않았을 텐데요. 투자자들을 안심시키려고 어떤 메시지를 내놨나요? 네, 루시드의 커뮤니케이션 책임자인 닉 트워크가 직접 나섰습니다. 장기 보유자들에게 힘든 시기였음을 인정한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실행력과 투명성에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죠.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표현을 썼습니다. 바로 탄탄한 유동성 활주로를 확보했다는 겁니다. 유동성 활주로라 비행기가 이륙하기 전까지 달릴 수 있는 길이라는 뜻이겠죠. 네. 그러니까 회사가 수익을 내기 전까지 버틸 수 있는 자금이 충분하다. 이런 자신감의 표현 같은데요. 하지만 말이야 누가 못하겠어요. 그 말이 정말 사실인지, 그 활주로가 얼마나 긴지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들여다봐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그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루시드는 이 활주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아주 영리한 두 가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두 가지요? 네. 그리고 이 조치들이 회사의 미래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특히 여러분 같은 투자자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조치는 뭐였나요? 우선은 빚의 성격을 바꿨습니다. 빚의 성격이요? 네. 2031년에 만기가 돌아오는 전환사채라는 걸 발행해서 약 9억 7,500만 달러의 자금을 새로 조달했어요. 그리고 그 돈의 상당 부분인 7억 5천만 달러를 사용해서 당장 2026년에 갚아야 했던 기존 전환사채를 다시 사들인 겁니다. 듣기만 해도 좀 복잡하네요. 이걸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이게 마치 신용카드 돌려막기 같지만 훨씬 더 고차원적인 전략입니다. 당장 내년에 갚아야 할 급한 빚, 그러니까 2026년 만기 채권을 나중에 갚아도 되는 빚,
즉 2031년 만기 채권으로 갈아탄 거예요. 아,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고 최소 5년이라는 시간을 번 셈이죠. 아하. 그러니까 빚의 총액은 크게 변하지 않았지만 상환 압박을 미래로 확 밀어버린 거군요. 일종의 재무적인 시간 벌기 전략이네요. 맞습니다. 그렇게 번 시간으로 뭘 하려는 걸까요? 바로 그 시간 동안 신차 개발이랑 생산에 집중하려는 겁니다. 당장 출시될 그래비티 SUV의 생산을 안정적으로 늘리고 또 내년 말에 나올 좀 더 대중적인 중형 SUV 라인업 준비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재정적 여유를 확보한 거죠. 당장 공장을 돌리고 직원들 월급 주고 차를 만들 진짜 현금은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시간만 벌어서는 의미가 없죠. 그래서 두 번째 조치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네. 바로 루시드의 든든한 돈줄인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 공공투자기금, PIF와의 관계를 더 강화한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강화했다는 거죠? 일종의 마이너스 통장 한도를 대폭 늘린 겁니다. 마이너스 통장이요? 네. 루시드는 PIF로부터 필요할 때 언제든 돈을 빌릴 수 있는 신용 한도 계약을 맺고 있었는데요. 아직 사용하지 않은 한도가 한 7억 5천만 달러 정도 남아 있었어요. 아, 네. 그런데 이걸 무려 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조 원이 훌쩍 넘는 금액으로 늘리는데 합의한 겁니다. 와, 20억 달러요? 그 정도면 그냥 돈줄이 아니라 거의 뭐 돈의 요새를 지은 수준인데요. 그렇죠. 그럼 이 두 가지 조치가 합쳐져서 루시드가 실제로 손에 쥔 현금, 그러니까 유동성은 얼마나 되는 건가요? 이 두 가지 조치를 통해서 루시드의 총 유동성은 약 55억 달러, 우리 돈으로 7조 원에 가까운 금액까지 늘어났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7조 원. 이 정도면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2027년까지는 회사를 운영할 자금이 확보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활주로가 최소 3년 이상으로 길어진 셈이죠. 55억 달러라. 듣기만 해도 든든하네요. 그런데 보통 이렇게 자금을 조달하면 기존 주주들의 지분 가치가 희석되는 문제가 생기지 않나요? 바로 그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아, 경쟁사인 리비안 같은 경우는 자금을 확보하려고 신주를 대량으로 발행하면서 기존 주주들의 지분 가치가 희석되는 아픔을 겪었거든요. 맞아요. 하지만 루시드는 PIF와의 직접적인 계약을 통해서 주주 지분 희석을 최소화하면서 자금을 확보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이죠. 자, 그럼 이제 그림이 좀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2027년까지 버틸 충분한 자금도 확보했고 그 과정에서 기존 주주들의 가치도 지켜냈고요. 네. 이 정도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 아닌가요? 거의 완벽한 해결책처럼 들리는데 뭔가 너무 좋아 보여서 오히려 불안한데요. 그리고 그 불안감이 바로 이 이야기의 핵심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아, 지금껏 저희가 본 것은 루시드가 얼마나 영리하게 생존 전략을 짰는지에 대한 것이었죠. 하지만 여기서부터가 진짜 딥다이브입니다. 그 화려한 해결책 이면에 숨겨진 두 가지 치명적인 위험을 들여다봐야 하거든요. 치명적인 위험이요? 첫 번째는 뭔가요? 첫째,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로 현금 소진, 캐시 번 문제죠. 현금 소진. 네, 돈을 버는 속도보다 쓰는 속도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릅니다. 비유하자면 55억 달러라는 거대한 물탱크를 채워놓긴 했는데 밑에서는 구멍이 여러 개 뚫려서 물이 콸콸 새고 있는 형국입니다. 물이 새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루시드는 아직 차 한 대를 팔아서 이익을 남기는 구조가 아닙니다. 오히려 차 한 대를 만들고 팔 때마다 손해를 보고 있죠. 아, 아직도요? 네, 여기에 신차 개발비, 공장 운영비, 마케팅 비용까지 천문학적인 돈이 계속 들어가고 있고요. 그 55억 달러는 무한한 돈이 아니라 이 새는 구멍을 막을 때까지 버티기 위한 시간 벌기용 자금일 뿐입니다. 만약에 그래비티 SUV가 기대만큼 팔리지 않아서 돈 버는 속도가 붙지 않으면 저 55억 달러도 생각보다 훨씬 빨리 바닥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결국 물탱크를 채우는 것보다 중요한 건 새는 구멍을 막는 것. 그러니까 수익성을 개선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럼 두 번째 위험은 뭔가요? 아마도 그 거대한 물탱크를 채워준 존재와 관련이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루시드의 가장 큰 강점이자 동시에 가장 큰 아킬레스건, 바로 사우디 국부펀드 PIF입니다. 아, PIF. 현재 PIF는 루시드 지분의 약 60%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회사의 주인이나 다름없죠. 자신의 회사가 어려울 때 기꺼이 20억 달러짜리 마이너스 통장을 터주는 주인이 있다는 건 엄청난 축복 아닌가요? 뭐가 문제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의 생존이 전적으로 단 한 사람의 결정에 달려있다면 어떨까요? 오,
지금은 PIF가 든든한 지원군이지만 만약 그들이 입장을 바꿔서 이제 이쯤에서 손실을 끊어내자고 결정하고 투자금 회수에 나선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만 해도 끔찍한데요. 지분 60%를 가진 최대 주주가 주식을 팔기 시작하면 시장에 엄청난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주가는 그야말로 수직낙하할 거고 그렇죠. 회사의 신뢰도는 바닥으로 떨어지겠죠? 그런 상황에서 새로운 투자자를 찾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거고요. 바로 그겁니다. 루시드의 운명이 사실상 단 하나의 주주, 그것도 자국의 전략적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는 외국 국부펀드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 이것이 루시드가 안고 있는 가장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위험입니다. 지금의 든든한 안전망이 언제든 목을 죄는 올가미로 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들의 지원은 자선이 아니라 철저한 전략적 투자니까요. 사우디의 비전 2030이라는 큰 그림에 루시드가 더 이상 필요 없다고 판단되는 순간 가차 없이 버려질 수도 있습니다. 와, 정말 양날의 검이네요. 자, 그럼 이제 모든 조각들을 다 맞춰본 것 같습니다. 이 정보를 종합해서 최종 결론을 내려보죠. 혁신적인 기술력과 멋진 신차, 그리고 막강한 자금력을 갖췄지만 동시에 심각한 현금 소진 문제와 단일 주주 리스크를 안고 있는 회사. 지금 이 시점에서 루시드에 투자하는 것,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의 일반적인 투자자에게는 여전히 너무 위험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하지만 동시에 터널 끝에서 희미한 빛이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만약 앞으로 루시드가 계획대로 그래비티 SUV와 차기 중형 플랫폼을 성공적으로 시장에 내놓고 소비자들이 바로 이거야 라면서 열광적으로 지갑을 열어서 수요가 폭발한다면 지금의 모든 우려는 눈 녹듯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즉, 지금은 루시드의 약속이 아니라 실행을 지켜봐야 할 때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회사가 계획한 일들을 성공적으로 해내서 현금 소진 문제가 개선되고 PIF에 대한 의존도도 점차 낮아지는 것을 확인한 후에 투자를 고려해도 늦지 않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바로 그렇습니다. 그때가 되면 지금처럼 위태로운 스타트업이 아니라 재무적으로나 운영적으로 훨씬 더 안정되고 균형 잡힌 젊은 자동차 제조사로서의 모습을 갖추게 될 겁니다. 투자는 그들의 잠재력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그들이 보여준 증거에 기반해야 안전하겠죠. 오늘은 루시드 모터스의 주가 최저점이라는 현상 이면에 숨겨진 기회와 위험 요인들을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단기적인 생존을 위해 영리하게 유동성을 확보했지만 결국 수익성 개선이라는 근본적인 숙제와 최대 주주 리스크라는 거대한 과제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루시드와 사우디 국부펀드의 사례는 우리에게 전기차 산업 전체에 대한 더 큰 질문을 던집니다. 아, 더 큰 질문요? 네. 막대한 자본 투자가 필수적인 이 산업에서 과연 한 회사의 성공은 자동차 자체의 기술력과 디자인에 더 좌우될까요? 아니면 그 회사를 지지하는 거대 자본의 전략적 이해관계에 더 크게 좌우될까요? 어쩌면 미래 교통수단을 움직이는 진짜 엔진은 배터리가 아니라 막대한 자본 그 자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께서도 앞으로 새로운 전기차 브랜드를 보실 때 한번 생각해 보시면 흥미로울 겁니다. 저 회사의 성공은 과연 더 나은 기술력 덕분일까? 아니면 더 든든한 돈줄 덕분일까? 그 답을 찾아보는 과정이 이 산업을 이해하는 새로운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